FN투데이가 단독 기사를 냈는데 아주 의미 있는 단독 기사가 나왔네요. 다시 회자되는 이태원 사건입니다. MBC가 이태원 사태를 부추겼다는 내용입니다. 와, 이거 이태원 사태 그냥 묻히면 안 돼요. 이거 그때도 저희가 엄청 방송을 했는데 지금 이런 얘기죠. 이태원 참사가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세력들의 기획이었다는 게 이번에 헌법재판소 윤 대통령 재판 과정에서 제기가 됐다는 겁니다. 이상민 장관이 발언을 했는데요. 북한의 지령을 받은 민노총 간부가 이태원 참사를 사회 전복 수단으로 활용했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행안부 장관이잖아요. 행안부는 경찰을 총지휘하는 사령관입니다. 그러면 경찰에는요 정보과 있어요. 그다음에 지능범죄수사대도 있고요. 그런 데서 정보를 다 취합해서 이거 이태원 참사에 대한 보고를 다 받아보니까 이게 그냥 할로윈데이에서 그냥 이렇게 우발적으로 일어난 압사 사고가 아니라 북한의 지령을 받은 기획이었다는 게 주무장관인 행안부 장관 이상민 장관이 폭로를 한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앞으로 이거 그냥 터뜨렸겠습니까? 앞으로 이게 여기에 대해서 왜 이런 발언을 했는지 쭉 나올 거예요. 뭔가를 이상민 장관이 이제 가지고 있는 거 봐지는데, 여기서 당시에 MBC 제3노조죠. 그때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MBC가 이태원 사고를 부추겼다는 취지의 성명서를 그때 낸 적이 있는데, MBC 내부에서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가 이제 민노총 소속의 언론노조인데, 기사에서 언급된 거는 민노총 소속 언론노조가 아니라 제3노조, 다시 말해서 공정한 그 노조라고 봐. 거기서 얘기를 한 건데, 그때 이제 MBC 이 사고를 부추겼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반체제 인사들, 그러니까 간첩을 포함한 주사파, 그 다음에 언론, 장악된 민노총, 언론, 그 다음에 민주당, 이게 이제 다 꺼서 카르텔이라는 거 아니에요? 사법부, 경찰 다 이렇게. 이 위에 사령관은 북한이다. 북한의 지령을 받은 민노총 이태원 참사를 사회 전복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여기서 이상민 장관이 하나씩 앞으로 내놓겠지만, 사회 전복 수단으로 활용을 사고 후에 했는지, 아니면은 사고 자체를 어떤 사회 전복 수단으로 활용하려고 사고 자체를 기획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아직 자세한 보도는 안 나오고 있는데, 이상민 장관이 이 정도 깐 걸로 봐서는 뭔가 후속으로 이제 살라미 전술로 하나씩 까겠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때 이상한 게 많았잖아요. 왜냐하면 할로윈데이라는 건 가면을 쓰잖아요. 가면을 쓰고 파티들을 하는데, 가면 쓴 사람들이 미뤄하는 그런 이상한 장면도 많이 나왔고, 가면 쓴 사람들이 뭔가 사탕 같은 걸 막 나눠주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사탕을 먹고 비틀거렸다는 증언들도 막 나오고 이랬어요. 그리고 그 조그만 좁은 골목이에요. 거기 가보시면 알지만. 근데 그 길이 또 미끄러웠다는 증언들도 나왔고, 여러 가지 그 이상한 장면이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 CPR, 심폐소생술 하는 게 그 골목에서 바로 사고가 났는데, 바로 거기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170m인가 150 바깥에서 다른 데서 이걸 하는 장면들도 나왔고요. 그러면 거기서만 사고가 일어난 게 아니라는 반증이 되는 거거든요. 거기서만 사고 났으면 심폐소생술을 거기서 해야죠. 그거를 왜 150m 옮겨가지고 해요? 급한데. 심폐소생술이라는 거는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즉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바로 몇 미터에서 해야지, 그걸 170m, 150m 바깥으로 가져갈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이상한 것도 나왔고요. 이상한 게 너무 많이 나왔잖아요. 그 골목 자체가 좁아요. 길지도 않아. 근데 거기서 어떻게 그 많은 인원이 사망할 수 있느냐. 그러면 다른 데서도 사망한 거 다 합친 거다. 그럼 다른 데서 사망했다는 건 이 압사 사고하고 관련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렇다면 조직적으로, 이제 추측입니다. 그때 그런 추측이 많이 나왔어요. 조직적으로 예를 들어서 할로윈사 이 축제를 이제 악용해서 나눠주는 거 아니에요? 사탕도 나눠주고 그런 거 나눠주고, 또 그 인근에서 술집에서 막 이제 술들 먹고 그러는데, 가면을 쓴 사람이 지나가면서 화장실 간 손님들한테 탈 수도 있잖아요. 그게 마약이 됐건 뭐가 됐건. 그러면 뭣도 모르고 그걸 먹은 사람은, 그게 맥주든 뭐든 먹은 사람은 이게 취해서 비틀거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나와서 비틀거리고 길은 미끄럽고 뒤에서 막 밀어제끼고, 그래서 대형 압사 사고를 기획했을 수도 있다는 게 합리적인 추측이 그때들 막 나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거 조사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 다음에 없었잖아요. 그럼 부검을 해서 뭔가 이런 걸 조사해야 되는데 부검도 없었고, 저희가 이런 방송을 하면 유가족 측에서는 막 2차 살인이다 이러면서 비판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유가족들을 2차 살인하는 게 아니고 사망한 분들이 뭐 마약 먹었다는 게 아니에요. 사망한 분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당했다는 쓸 수 있다는 거죠. 맥주인 줄 알고 먹었는데 누군가 거기를 뭘 탔으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당했을 수 있다는 거지, 그분들이 마약쟁이라는 게 아니에요.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 2차 살인이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원인을 제대로 규명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 석연찮은 이런 게 나오면은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부검을 했으면 더 정확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원인 규명하는 게 떳떳하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내 아들을 내 딸을 마약쟁이로 몰아? 아니야, 마약쟁이로 모는 게 아니라 그런 기회계에서 당했다는 거죠. 수십 번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이상민 장관이 꺼낸 거, 이게 심상치 않죠. 왜 이거를 하필이면 이때 꺼냈나? 그러면 연관된다는 거예요. 계엄을 할 수밖에 없던 건 두 가지죠. 반체제 척결과 부정선거인데, 반체제 인사라는 게 뭐냐? 그냥 민주당의 그런 예산 삭감하고 이런 것만 반체제가 아니라 다 곳곳에 이렇게 민노총, 그다음 북한도 연결되고 이런 반체제, 우리나라를 먹으려고 하는 반체제에 의해서 이태원 사고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았는데 밝힐 수가 없어서 계엄을 했다. 이렇게 어떻게 큰 프레임으로 보는 거죠. 이상민 장관이 이걸 터뜨린 게 심상치 않습니다. 그리고 부정선거에 대한 것도 이제 뭔가 이렇게 되면 터뜨리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냥 간단하게 이걸 터뜨린 것 같이, 이거를 데이가 오늘 오후에 이거 단독 기사로 내놨는데요. 귀추가 주목됩니다. 다시 회자가 되는 이태원 사고. MBC가 이태원 사고 부추겼다. 민노총 간부는 이태원 참사를 사회 전복 수단으로 활용했다. 지켜보시죠. 이때 의혹이 너무 많았거든요.